조금 눈여겨볼 포인트. 때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유력한 학교다. 안녕하세요, 아토제의 나도환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써놓은 이렇게 6개의 학교들이 우리가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게 될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아시다시피 연세대는 수능 최저는 없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9월 말에 시험이 있는 학교죠. 그리고 선발 인원이 101명.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없고 선발 인원 76.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2합 7이라는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고 선발 인원은 약 8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9월 말에 항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에 보통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9월 거의 마지막 주 주말에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9월 항상 마지막 주쯤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 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 창형, 자, 우리가 예전에 이것과 관련돼서 별도로 영상도 한번 찍었었죠. 자, 여기 수능 최저가 없는 중앙대 전형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본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얘기했듯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직 현역인 친구들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역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이제 없는 학교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가 대체로 없는 편인데, 홍익대를 제외하면. 근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향카드로 쓰기에 이 문제 안에 영어 제시문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라든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 중에서 상향을 노리려면 중앙대 창의형 전형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중앙대 창의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10월 언제쯤 시험을 보겠다라고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0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없고요. 선발 인원은 대략 127명.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2합 5로 최저 등급이, 선발 인원은 159명입니다. 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작년까지 수능 최저 등급이 3합 8이었어요. 근데 2합 5로 완화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 자, 논술 시험을 봐보신 친구들, 이미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수험생 때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이 그때를 되돌아보면 이게 3합 X인 학교를 최저 맞추는 거랑 2합 X인 학교의 최저를 맞추는 거랑 정말 난이도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3합 8에서 2합 5로 이게 최저가 바뀐 것은 매우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6개의 학교들이 수능 이전에 시험을 치른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조금 눈여겨볼 포인트. 자, 특히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수능 체제가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올해 웬만하면 재수 없이 꼭 어디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 중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는 학교가 없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 기준에서 일단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경쟁률 측면에서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는 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경쟁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성신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자, 눈여겨볼 지점은 얘는 선발 인원이 84명인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59명, 거의 대략 2배 가까이를 선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최저도 많이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도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많죠. 당연히 이 학교의 실질 경쟁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최저를 맞추고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이 유력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된다, 잘 맞춰지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 중에서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올해 새롭게 생긴 중앙대 창의형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역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들보다 논술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을 법한 그런 N수생들이 전부 경쟁 대상에서 배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서 선발 인원이 충분히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역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자신이 논술 실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친구라면 올해 한번 지원을 노려볼 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대체로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에 비해서 같은 레벨의 학교라면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수능 이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 때문에 조금 시간이 뺏길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논술 중심으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나 6논술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추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수능 이전에 꼭 한 개 정도는 봐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모든 6개의 학교를 다 시험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최소 하루에 2개, 3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지만 시간상으로는 다 가능은 하겠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학교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시간 조절,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여러분들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학교 하나를 선택해서 꼭 시험을 봐주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서 여러분들 조건에 잘 부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